얀센 코로나 백신이 우리가 1회 접종으로 효능도 좋고 기대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2분기에 600만 명분을 예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4월 12일 날 이제 미국에서 FDA와 CDC에서 긴급하게 얀센 코로나 백신이 680만 명 접종해서 6명의 드문 중증 혈전증 사례, 이 혈전증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뇌정맥동 혈전증, 폐동맥 혈전증과 같은 그 혈전증이 생겼고, 이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명은 또 중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680만 명 중에 6명이 발생했으니까 이 발생률은 100만 명당 1명 정도. 네, 이것은 잠복기가 있으니까 추후 더 발생하는 사례를 봐야지 최종적으로 발생률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얀센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혈전증은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CVST와 같은 혈전증이다라는 것이고, 6명 모두 18에서 49세 사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6일에서 13일인데 그 중앙값은 접종 후 9일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길게는 3주까지 된 사례가 있고요. 특히나 얀센 백신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보니까 비슷한 기전으로 소위 이제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기전으로 발생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이제 노르웨이의 학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증과 혈전증에 대한 사례들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 헤파린을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면서 드물게, 헤파린은 항응고제거든요. 드물게 혈소판 감소를 일으키면서 그 출혈이라든지 혈전이 생기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 그와 같은 기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나 이 백신 접종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어제 2명 20대 50대 질병청에서 발표한 것처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은 총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이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은, 그 혈전이 생기면 우리가 항응고제를 쓰는데, 헤파린을 보통 우리가 혈전증 치료에 쓰는데 이번 경우는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헤파린을 쓰면 더 악화된다. 오히려 면역글로불린이라든지 또는 다른 항응고제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과 같은, 또 얀센 백신과 같은 백신 접종 후에 드물게 나타나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 치료에서는 헤파린을 절대 써서는 안 된다. 면역글로불린이라든지 다른 계열의 항응고제를 써야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4월 13일 어제 그 미국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in Immunization Practice ACIP를 개최해서 이 얀센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 동반 혈전증 사례들을 검토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 예정입니다. 지금 얀센 백신은 미국에서 잠시 접종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IP의 리뷰를 거쳐서 수일 내로 접종을 재개할지, 고연령층에 국한해서 재개할지 아니면 접종을 아예 중단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호언장담하다시피 화이자, 모더나 백신 충분하기 때문에 얀센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차질이 없다.
이런 상당히 여유로운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접종을 아예 중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만약 그렇다면 참 우리나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얀센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또 접종 후에 1 내지 3주, 뭐 길게는 한 달 이내에 혈소판 감소를 등반한 드문 혈전증 사례가 합병증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의료진과 접종받는 사람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서도 30세 이상은 여전히 사용을 권고했고,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세 이하도 2차 접종 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의 방침이긴 하지만 이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진도 이 접종받는 사람한테 충분히 이러한 드물지만 그 중증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접종받은 후에 증상이 나오는지 의심 증상, 예를 들자면 심한 복통, 두통, 하지 통증, 호흡곤란, 피부 출혈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 빨리 의료진의 진료를 받도록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코로나 백신 집단 면역을 통해서 종식을 빨리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접종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중증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이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료진들은 이 부분을 꼭 알려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얀센의 혈전 부작용을 보면서 2021년 2월 16일 날 얀센 코로나 백신을 미국 FDA에 허가 신청, 긴급 사용 허가 신청할 때 바팩이라고 Vaccine Related Biologic Product Advisory Committee라고 바팩이라고 하는 미국 식약처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하는 얀센에서 4만 명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자료가 있는데, 코브 3001 연구입니다. 43,783명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이 자료가 이제 미국 FDA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3상 임상시험에서 얀센 백신 접종 후에 혈전과 혈전 색전증,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혈전 이상 반응, 백신 접종 후에 발생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얀센 백신은 43,700여 명을 둘로 나눠서 21,895명은 얀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21,888명은 위약을 접종했습니다. 이중맹검이니까 누가 백신 맞고 누가 위약을 맞는지 모르죠. 그 접종을 하고 안전성을 봤더니 백신 접종자에서 14명 중에서 15건의 혈전 또 혈전 색전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약에서는 10명에서 10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군이 1명에서 2건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 얀센 백신군에서 15건, 또 위약에서 10건, 5건 정도 많죠. 명수는 4명이 많은데, 사실 워낙 이 접종 대상자가 2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찾기는 어려운 숫자고, 단지 이 숫자로 이렇게 얀센 백신 접종군이 많았다,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하부 심부 정맥 혈전증, 그 다음에 뇌혈관 사건, 그러니까 뇌졸중이죠. 여기 보면은 뇌졸중에 정맥동, 뇌정맥동 혈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위장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지금 뇌혈관 뇌졸중 사례가 얀센 백신에서 4건, 위약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지만 뭐 소위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만 명 대상으로는 중증 부작용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지금 680만 명 접종하다 보니까 지금 6건이 나온 거죠. 이게 지금 2만 명에서 680만 명이면 이것이 거의 300배가 넘죠. 300배가 넘는데 350배 가까이 되죠.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노이즈라고. 이게 뭐 위약군에서도 뭐 10건 나오고 백신군 15군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2만 명 이상을 접종한 각각 군에서 이렇게 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고 봤지만 거의 680만 명 접종한 상황에서는 이 백신 접종 후에 이 혈전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죠. 사인이 된 거죠. 시그널이. 그래서 이게 참 뭐 미국 식약처도 난감할 것 같긴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걸 감지를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워낙 다급하니까 빨리 백신을 허가해서 사용하겠다. 중증이나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결정하는데 이제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돌아다 보면은 이게 식약처 심의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은 놀랍기 그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상당히 교훈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